할렐루야.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13번째 흉노와 집시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 지구상에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 민족이 크게 세 민족이 있었죠. 유대인, 쿠르드족, 집시였죠. 그러나 1948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독립국가를 이루면서 또 크루드족도 터키와 이락에서 그들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집시만은 여전히 지금도 불황민족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전 세계에 다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게 별로 뭐 이렇게 원이 없어 보입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통하다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본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집시들은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런데도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 조직이 없으니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과 또 기존 조직 세계의 비인권적인 그 정치 구사 내지는 세력 어떤 그 행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서로 섞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의 어느 도시를 지나는데 부근에 유난히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집시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들은 주로 쓰레기 처리원, 가축 사육사, 운전, 일용직, 건축, 특히 벌목공, 그 다음에 파견 다니면서 이렇게 집단 파견 농부들, 구걸 및 소매치기, 그 다음에 이런 생활용품 수선, 그 다음에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관계로 세금이나 보험 같은 그 국가 의무를 거의 안 하고 있는 편이죠. 불가리아에 렙스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엔 소매치기 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배출된 많은 집시 청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 그들의 몸값이 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마을의 부유한 저택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며 끝도 모르는 집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2차 대전 중 히틀러에게 크게 탄압을 당하였죠. 히틀러는 독일 동맹국에게 유대인과 집시 학살명을 내렸는데 이때 집시들도 약 20만 이상, 22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시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불가리아 왕이 히틀러의 명을 거부한 후 히틀러를 만나고 오던 중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불가리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히틀러와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불가리아의 왕조 시대가 끝나는 그런 비운을 맞은 겁니다. 불가리아에서 살면서 느낀 불가리아인들과 집시들의 공존에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리아인들에게 집시는 거머리 같은 존재예요. 집시들의 전반적인 특성은 그들은 우선 부정직하고 불결하고 남의 것 탐내고 훔치는 일을 예사로 하는 것으로 아예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은 소매치기를 당하든가 또 집에 도둑을 맞죠. 그래서 불가리아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집시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을 붉히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불가리아인들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대한 좋지 않은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리아인들은 집시들이 저렇게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한국 선교사들과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어서 집시들이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집시들하고 살면서 그 집시들에 대한 이런 어떤 비난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감정이 아주 고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불가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남는 음식이나 또 이렇게 쓸만한데 버리는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를 않아요.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잘 모셔놓거나 쓰레기통 뒤에 있는 이런 철조망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서 널어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그렇게 놔놔요. 그러면은 집시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워 갑니다. 그들은 유모차나 뭐 플라스틱 빈 박스 같은 것들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워 담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도착했던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뭐 한 5분, 10분 간격으로 뒤진 쓰레기통 또 지기고 뒤진 쓰레기통 또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은 금방 가져가 놓고 왜 또 뒤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옷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음식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뭐 재활용품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각자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것만 가져가니까 아주 계속 다녀도 뭐 가져갈 것이 있나 봐요. 그렇게 집시들을 미워하는 불가리아인들이 그 집시들을 위하여 배려해 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마치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공존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나는 두 민족을 생각하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시는 트라키아인의 후예고 그 트라키아인들은 우리 한민족과 동료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리아인들은 조금 더 똑똑해요. 그들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인들이라고 본인들은 말을 해요. 근데 유심히 그들의 외형이나 그들의 삶의 형태를 뜯어보면은 슬라브인들과는 다른 데가 좀 있어요. 우선 불가리아인들은 슬라브인들에 비해 체구가 좀 작고 피부가 덜 희고 윤곽이 동양적 윤곽이 좀 드러나요. 특별히 유럽인 중에서 몽골 반점이 있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거기다 그들이 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먹는 것도 또 우리와 조금 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불가리아인들은 불가리아 지역의 원주민이라기보다는 원주민은 본래 트라키아인들이고 집시의 조상들이고 그 불가리아 그들이 원주민이라기보다는 로마 시절에 로마의 시민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온 슬라브 계통의 그 민족들과 또 중동 계통의 민족들이 1000년 가까이 서로 혼합되면서 생겨난 민족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동인들이란 지금 이야기하는 터키인들이고 그 터키인들이 트라키아인들이라는 것이 저의 계속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키아인들과 집시는 동질성이 많은데 이 불가리아인들도 넓게 보면 그러한 민족적인 DNA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또 그렇게 챙기는 그런 독특한 삶의 형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가리아를 집시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신용하 역사학자는 불가리아는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신용하 교수는 불가리아라는 이름이 고조선 부여의 옛 이름인 부루이고, 또 그 불가리아의 가는 옛 부여 족장들을 부를 때의 호칭이고, 리아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즉 불가리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부여족의 족장이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국사에서는 탱그리, 즉 우리의 단군, 천신이죠. 단군신을 섬기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기 암각화라고 써져 있는 그 Y자처럼 써져 있는 게 저게 돌골 글자라고 그러는데 저게 탱글이라는 말이랍니다. 또 1000개가 넘는 고인돌이 있고, 또 3만 개가 넘는 저 트라키아인들의 봉분묘가 있고, 몽고 반점이 있고, 음식이 비슷한 게 많고 등등 우리나라와 연관되는 역사나 유물, 유적이 유난히 많은 나라죠. 이런 것들로 미루어 나는 저 트라키아인들의 후예인 집시들이 우리 한민족의 홍익인간의 민족성으로 연합하여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선교연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트라키아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기마술과 또 활 잘 쏘는 그런 궁술과 또 용맹성으로 막강한 세력을 구사하다가 페르시아 이후부터 이제 무기와 전술이 개발되면서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실권을 빼앗긴 후 그들은 하천민으로 떨어진 후 그들은 트라키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천민이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용사로, 그 다음에 가솔로, 그 다음에 노예로 뭐 이렇게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곳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 역사 내내 무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집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오며 들풀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집시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나 나무백과 같은 백과사전에는 통계의 수치가 없고, 다음 백과에는 보니까 200~300만, 네이버에는 보니까 200 내지 400만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으나 이는 전혀 근처에도 못 가는 자료죠. 그러니까 내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집시 마을에 공무원이 인구조사를 하러 온 것을 보았어요. 그때 집시들은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원들에게 말합니다. 내 뭐 동생은 이렇고 내 아들은 이렇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내 식구다.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는 이들의 말을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건 너희 말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네. 그럼 5명으로 적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데이터가 정확할 리가 없죠. 이렇게 집시 통계 자료를 찾기 어려운 중에 요즘에 제가 독일 자료 하나를 보았어요. 이 자료가 가장 집시들이 말하는 자료와 좀 비슷해요.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은 루마니아가 190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시들은 250만이라고 주장해요. 불가리아가 75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시들은 100만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보아 여기 총계가 유럽에만 지금 900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에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 2천만 명 정도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글자도 없는 상태에서 집시 말만 가지고 서로 전 세계 집시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없고 국가도 없는, 민족도 이렇게 구성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말만 가지고 집시라고 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산다는 게, 이게 인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 어찌하든지 간에 세계 복음화에 같이 한 팀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선진국 기독교 국가들에서도 이들의 번창함을 심히 걱정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번성해 있어요. 다음엔 불가리아 집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